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경유실물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중에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판도라 유튜브 경유실무 하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에 모든 교육하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판도라님, 이번에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중에 운영성과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운영성과표는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나왔는데요. 조금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처럼 이렇게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법무부 고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3장의 운영성과표 제22조를 보면 운영성과표의 작성 단위는 운영성과표는 관리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을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 단위로 보아 작성한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파트는 이렇게 하나씩 각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에서 이렇게 각각 부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위탁사에서 하나만 이 위탁사 전체에 운영성과표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인이 관리하는 집합건물 하나의 재무제표 작성 단위로 보아서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위탁사 전체 아니다. 자, 23조 운영성과표 작성 기준은요. 1항에 운영성과표에는 그 회계 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 및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운영성과표는 수익과 비용을 표기하는 거죠. 자,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비용,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 연도에 회계 처리하고요.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에 가면은 0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관리 수입이든 그 관리 외 수입이든 관리 외 비용이든 관리 비용이든 다 이게 2월 이익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0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경우에 발생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대요. 그리고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요.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합니다. 수익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고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수익 항목하고 비용을 두 개를 직접 이렇게 없애버려 가지고 이 금액 나머지 금액만 운영성과표에 적지 말고 다 적은 다음에 거기서 처리해라 라는 얘기겠죠. 자, 운영성과표는 다음 항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관리 이익, 관리 손실이죠. 관리 외 수익, 관리 외 비용, 단기수 손실. 뭐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관리 외 수익, 관리 외 비용을 아실 거예요. 그죠? 관리 이익이라는 거는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뺀 거죠. 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단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겁니다. 자, 네, 여기서는 단기순이익이나 손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되게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관리이익, 손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마치 이게 이 단기순이익에는 관리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합계잔액표나 합계잔액 시산표나 이런 거 보면 운영성과표 같은 거 보면은 관리이익이나 손실이 났다고 해도 그게 포함돼서 이게 단기순이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관리이익이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해야 되겠죠. 24조의 관리수익은 법령에 따라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료를 포함하고요. 수선적립금. 공동주택으로 말하면 수선적립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부과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리비 말한다 이거죠. 관리수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인식하는데요. 관리수익은 관리비의 부과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인식한 기간에 인식한다. 관리비용 쓸 때 우리 미부과 관리비 쓰잖아요. 그때 관리수익도 같이 인식하죠. 관리비용이 만약에
지금 2021년 8월이잖아요. 8월의 비용이면 그 해에 그 달 관리 수입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미수관리비도 써주고 미부관리비 써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관리 수익은 관리비를 부과를 위하여 관리 비용을 인식한 기간, 보통 한 달이죠. 그 기간으로 인식을 해라. 관리비를 차감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으로 인식한 총 금액을 관리비 수입으로 인식하고 차감 관리비는 관리비 수입에서 차감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죠? 관리비 차감 관리비 할 때 어떻게 하죠? 자본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래요? 관리비 수입을 인식하고 차감 관리비는 관리비 수입을 차감으로 표시를 한대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비슷하죠?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관리비용은 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를 포함하고요. 와 제19조 사망에 따른 장기수선비를 의미합니다. 관리비용은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및 장기수선비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인식합니다. 관리비용은 그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여기가 발생주의잖아요. 지금 발생주의고 발생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배울 때 우리가 배웠지만 그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지급이나 이런 비용을 써주는 비용 있잖아요. 선수관리비 같은 거 그런 거 써줄 때 그 비용대로 그 비용이 다음 달에 실질적으로 돈은 나가지만 그 달에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달 비용으로 인식해서 그 달 수입으로 인식해줘야 되겠죠. 관리비는 균등 부과를 위해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여기 나오네요. 관리비의 균등 부과를 위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비용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있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 복식 부기미 발생주의와 23조 운영성과표 작성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지급 비용, 우리 공동주택에서 흔히 쓰는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수관리비하고 선수 수선비, 선수 수도료 막 이런 거 앞에서 배웠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료, 용역비 등 매월 고지되거나 청구되는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 복식부기미 발생주의와 23조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전기, 수도, 난방비 같은 거 있죠. 용역비. 이거 다음 달에 돈 내야 되는데 미리 걷어놓지 않으면은 납부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있는 경우와 이런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아닌 고지되거나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미래에 지출될 관리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비용을 인식한 경우에는 그 상대 계정을 선수수선비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이미 지출된 관리비용에 대하여 분할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계정을 선급관리비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선수수선비는 미지급 비용, 성급관리비는 성급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선수관리비라고 그랬죠? 선수관리비 아니고 선급관리비입니다. 자, 관리비용을 계상하여 선수수선비를 계산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수립된 예산에 따라 인식한다. 선수수선비라는 거는 우리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수선유지비 혹은 수선충당비, 수선충당금을 이야기하겠네요. 그죠? 선수수선비는 이거는 예산에 따라 인식한대요. 선급관리비를 계상한 이후 관리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선급관리비를 계상한 날부터 매월 일정 금액으로 인식한다. 선급관리비는 선급비용이잖아요.
여러분 성급 비용 그 달에 발생하면 그 만약에 5월 달에 1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 달부터 10달로 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10원, 10원, 10원 이렇게 떨죠. 그걸 매월 일정 금액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관리이익 제26조 관리이익. 관리이익 손실은 관리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월별 손익계산서 보면은 이 운영성과표 보면은 부가를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면은 관리이익이라고 나오죠. 관리외 수익은 관리 외에 집합건물에 유입되는 수입으로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대요. 이때 관리비 고지서를 통하여 청구 또는 징수하는 관리외 수입은 계정 과목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미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어떤 거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커뮤니티 사용료, 도서관 사용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관리 외수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리비에다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미수관리비로 얘를 넣죠. 그래서 미수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 수입은 각 항목별로 그 거래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이용한다. 예, 정확한 계정 과목 이용하라는 얘기죠. 제28조 관리외 비용은 관리외 수익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집합 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관리비로 부가하게 적절하지 아니한 검침수당, 부가차손, 법인세 등 관리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대요. 이건 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죠. 관리외 비용은 각 항목별로 그 거래의 유형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앞에 관리외 수익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를 묶어서 잡수입 이렇게 관리외 수입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광고 수입이면 광고 수입, 뭐 커뮤니티 수입이면 커뮤니티 수입 이렇게 나누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통장까지 나눠야 되나요? 통장은 나누지 마세요.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니까요. 관리의 비용 역시 마찬가지죠. 뭐 여기 말한 대로 뭐 검침수당, 부가차손, 뭐 법인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또 우리가 쓰다 보면은 뭐 승강기는 아닌가? 어쨌든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각각 항목별 비용 이런 것들을 각각 나눠서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법인세 등 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이에 부과되는 세액을 말하고 과거 회계 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손익계산서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아까 대차대조표는 항상 기준이 그냥 뒤에만 딱 앞에는 항상 같아야 돼요. 1월 1일부터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어떻죠? 기준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 5월 31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월별 손익, 월별 대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월별 대차로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죠. 월별 손익은 마이너스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자,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집합건물 법무부 고시 2021-218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이게 7월 12일 날 나왔을 거예요. 관리 수입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죠. 관리비 수입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감관리비라는 계정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주택과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차감관리비가 관리 수입에 들어가고 그게 마이너스로 치셔진다. 하지만 대변에 들어가겠죠. 표시만 대변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면서 차변에 마이너스로 된다. 그래서 관리비 수입이 차감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겠죠. 24조 2항 2에 관리비를 차감하는 경우에 차감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 비용으로 인식한 총 금액을 관리비 수익으로 인식하고 차감 관리비는 관리비 수입에서 차감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틀리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동주택과 알고 있는 것과 좀 틀려요. 그리고 관리 비용은 보면 공용관리비 안에는 뭐 일반관리비 뭐 일천경소 승수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이렇게 뭐 건강보험료 있고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용료를 볼까요? 낭급, 냉.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 저기 그 일반 우리 관리비 사실 하면은 10가지잖아요. 그죠? 일청, 경소, 승수, 난급, 위,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위탁관리 수수료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급은 여기 개별 사용료에 들어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도 실제로 부가할 때는 어때요? 여기 밑에 들어가 있죠? 난방비, 급탕비. 여기 위에 있는 건 뭐죠, 여러분? 중앙 난방으로 해서 제곱미터당 단가로 계산할 때 그때만 이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고 그 실제로 부가할 때는 이렇게 난방비, 급탕비에 들어가죠. 여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3번이 장기수선비예요. 아니, 이 3 보면은 개별 난방비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남급, 냉, 가스,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보험료 이렇게 있고요. 3번이 장기수선비인데 이거는 여러분 뭐 구분징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니라 장기수선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비목이. 왜냐면 비용이니까. 그죠? 충당금은 부채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장기수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관리위원 운영비하고 선관의 위원비가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관리이익이라는 거는 관리 수입분에 관리 비용 빼는 거. 관리의 수입 보면 뭐 ATM기, 창고, 주차장, 승강기, 광고, 이자, 연체, 부가, 점침, 시설, 뭐 기타 관리의 수입 등이 있어요. 이거는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 기여분을 나눠 놓지 않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집합건물법에서는 실제로 그 관리규약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 잡수입은 누구 거냐? 구분 소유자 거예요. 소유자 겁니다. 임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 기여분으로 나눠놓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관리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 차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차감을 해주겠다 하고 의결을 받는다면 이 부분이 관리비 차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차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관리외 비용은 시설 운영 비용, 검침 수당, 부가차손, 법인세 등 그리고 요거를 뺀 그 비용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 손실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단 하나 관리비 수입 밑에 차감 관리비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여기 여기 홈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근데 있으면 여러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마 상가라서 여기는 상가나 집합건 이런 데는 별로 이런 홈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안 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없고요. 그리고 장기수선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명확히 안 하고요. 여기는 그냥 뭐 수선 적립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위원회 운영비하고 선관위 운영비가 여기는 없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되겠죠. 관리규약이나 있으면 우리 단지에 있으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외 수입은 입주자 기여분과 공동 기여 수입으로 나눠 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원래 모두 입주자 거라. 그 우리 입주자보다 우리 소유자 거라 이렇게 나눠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그 회계감사도 하고요. 이제 9월이면 거의 끝나겠죠? 회계감사하고 세무대행 이제 법인세랑 그 부가세 같은 거 다 신고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모르고 세무사 사무소에 그냥 맡겼더니 다 너무 조금 다 신고를 하셔갖고 부가세가 많이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걸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왜냐면 그 신고를 그분이 책임지는데 그분한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저희한테 맡기시면 저희 쪽에서는 좀 알아서 이렇게 좀 보겠죠. 근데 타 업체 한 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도 사실 약간은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겠죠. 네. 자, 공동주택 집합건물 세법을 아는 세무대행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회계감사, 그 다음에 세무대행,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 뭐 회계 점검이나 회계 대행, 그리고 부가대행, 그리고 당연히 뭐 회계에 대한 뭐 세팅, 회계에 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에 카페 있거든요.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그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